자, 그럼 뭐 밀림 가공 방법부터 보죠. 밀림 가공 방법은 크게 크게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페이스 밀링, 숄더 밀링,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밀링,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전부 그 공구의 어느 부분이 절삭에 가장 많이 참여하느냐, 이걸 본 거죠. 페이스 밀링은 얘는 이제 주로 페이스 밀링은 주로 이제 공구의 바닥날이 주로 절삭에 많이 참여하는 거죠. 숄더 밀링은 공구의 옆날이 가장 절삭에 많이 차지하는 거고, 프로파일 밀링은 보통 뭐 얘는 이렇게 주로 볼 공구를 많이 쓰죠. 볼 밀을 많이 쓰는데 옆날, 바닥날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절삭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프로파일 밀링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가공 방법에서 우선 플런징은 드릴하고 비슷한데 Z축으로 내려가면서 가공하는 거죠. 플런징이 있고, 램핑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는 건데, 램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요 방법은 얘를 뭐 그냥 서큘러 램핑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서큘러 램핑이라고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헬리칼 밀링 이런 얘기도 많이 쓰죠. 헬리칼 밀링이라고도 하고 뭐 또 드릴링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용어를 쓰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슬롯 앤드 트로코이달 밀링인데, 슬롯은 이렇게 그냥 공구가 한 번에 지나가면서 요 전체를 다 가공하는 거죠. 요 좁은 폭이 있을 때 그 폭에 꼭 맞는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공하는 거죠. 트로코이달 밀링은 얘는 이제 공구 직경이 요 공작물의 폭보다 작죠. 작아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공구가 이렇게 가공하고 또 빠졌다가 다시 가공하고, 얘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이런 거 이제 트로코이달 밀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제 선반하고 밀링하고 뭐 복합적인 그런 공작 기계에서도 가공을 할 수 있을 거고, 오축 기계에서도 물론 가공할 수 있겠죠. 얘는 이 경우는 이제 4축을 주로 쓰죠. 4축을 주로 쓰는데, 4축으로 거의 터빈 블레이드 같은 거 많이 가공하죠. 그래서 이제 턴 밀링이라고 3축 밀링에 회전축 하나 더해서 턴 밀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밀링은 보통 탭이 굉장히 클 때, 탭 직경이 크면은 그 탭으로 한 번에 가공이 힘들겠죠. 탭 직경이 클 때 이제 스레드 밀링을 쓰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플런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구를 보면 바닥 중심 부위에는 날이 없죠. 공구가 지금 생긴 모양이 이렇게 못 그렸는데 이렇게 있어갖고 인서트가 여기다가는 안 되겠네요. 여기서 그리면 이제 공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인서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지금 요 가운데 공구축이 있으면 이 정도는 절삭을 못하는 거죠. 절삭을 못하니까 범위가 이제 이 정도 범위가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이송 최대 양이 되겠죠. 이게 딱 가공이 돼 있으면 그 다음 가공은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요거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미리 그 구멍이 뚫려 있어야죠. 첫 번째 구멍이 없으면 요 가운데가 이제 갖다가 그냥 들이받겠죠. 들이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플런징은 이제 최초에는 홀 가공이 돼 있어야죠. 최초 홀 가공은 요 플런징 공구하고 똑같은 걸 쓸 경우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헬리칼 밀링, 서큘러 램핑, 헬리칼 밀링 같은 걸, 헬리칼 밀링, 드릴링, 서큘러 램핑, 아무 말이나 좋죠. 이런 걸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드릴 작업이 돼 있어야죠. 여기 안 돼 있으면 플런징은 못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플런징에서 신경 쓸 거는 플런징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칩이 잘 배출될 수 있어야 되죠. 항상 절삭 가공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칩 배출 공간이 있느냐 중요하죠. 특히 이제 깊이가 깊은 경우는 절삭 깊이가 깊을 때 절삭 깊이가 이제 클 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칩이 옆으로 빠질 수 있으면 좋은데 구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램핑도 좁은 공간이죠. 좁은 공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항상 칩 배출 공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칩 배출 공간이 이제 부족할 경우 이건 뭐 혹시 깊은 구멍 가공할 때 우리가 건드릴을 쓰죠. 건드릴을 쓰는 이유는 건드릴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쿨란트가 아주 고압으로 나오죠. 절삭유가 고압으로 나와서 이 가운 쪽 이 넓은 구간에서 이쪽 공간에서 이제 칩이 뒤로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깊을 때는 항상 칩 배출 공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죠. 이 칩 배출 공간이 이제 부족한 경우는 심하면은 공구도 뭐 부러지고 그 다음에 공작물에 전부 긁히죠. 긁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건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뚫렸을 때 중간에 이렇게 링 모양이 잘 생기죠. 중간에 이렇게 파먹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링 모양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작기계 파워하고 토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우선 이제 최근 공작기계 자체가 주축 스핀들을 이제 고속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구동 방식을 많이 쓰죠. 직접 구동 방식이라는 얘기는 변속기가 없다는 얘기죠. 변속기가 없는 방식을 이제 쓰기 때문에 저속이나 고속의 경우 토크 변화가 이제 변속기 쓸 때보다 훨씬 짙겠죠. 물론 사용하는 스핀들 모터에 따라서 모터의 토크 특성은 있겠죠. 보통 뭐 저속에서 토크가 좋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변속기가 없으니까 저속 고속의 경우 토크 차이가 이제 크게 안 나는 거죠. 모터의 특성 차이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공작기계에서는 저속하고 중절삭 가공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게 꼭 과거 공작기계는 아니죠.
최근에도 이제 저속 중절삭하는 공작기계는 많이 나오죠. 그런 공작기계 물론 있는데 최근 경향에 따라서는 저속 중절삭 가공 방법은 그 3차원 곡면에서 잘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공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토크를 먼저 보죠. 토크는 정의가 토크는 R 크로스 F죠. R 크로스 F니까 얘는 이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냐 하면 그 원컷 칩 시크니스, 칩 두께죠. 칩 두께인데 가공 전 칩 두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전번에 문제도 풀었듯이 요거는 그 칩 두께에 따라서 그 커팅 포스가 틀려지죠. 커팅 포스 자체가 그 칩 두께가 얇을수록 그 단위 면적당 커팅 포스는 커지죠. 칩 두께가 얇을수록 단위 면적당 커팅 포스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절삭 전 칩 두께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칩 단면적, 단위 면적당 커팅 포스 곱하기 칩 단면적 하면은 F가 나오는 거죠. 토탈 F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절삭에 참여하는 공구 날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면 여기서 공구가 날이 촘촘하면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날이 있으면은 커팅 포스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죠. 커팅. 당연히 요 동시에 절삭에 참여하는 공구 날수도 그 가공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R 값이니까 공구 직경도 토크를 결정하게 되겠죠. 토크는 이런 가공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이제 파워는 이런 토크로 이제 공작기계가 계속 공작기계 스핀들이 회전하면서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죠. 시간당 일이니까 만약에 저속, 고속에서 토크 차이가 지금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랬죠. 토크 차이가 없으면 주축 회전수를 높이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 고속 스핀들을 사용하는 공작기계는 일단 여기서 날수가 적고, 동시절삭 공구 날수죠. 날수가 적고 직경이 작은 공구 직경이 이제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속이니까 여기서 회전수가 높으니까 고속이죠. 절삭 속도가 커지는 거니까 내열성이 뛰어난 공구 재질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이피드 밀링은 이제 라이트 앤 패스트 밀링 얘기한 거죠. 고속 이송이 가능하게 공구 형상,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그거에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우리가 밀링 가공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공작 기계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할지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죠.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밀링 가공 그 일반 사항을 좀 알아보죠. 일반 사항은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하죠.